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불안한 시작. 그날 나는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꽃장식은 화려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는 웅성거렸지만 옛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이 지금 당장 떠오를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65. 서울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 아들 준호의 결혼식 날이었고 나는 기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부 얼굴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워낙 바쁜 탓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고 약혼식도 간소하게 치른다며 부모에게는 식장 예약을 마치고 나서야 알렸습니다. 아버지, 긴 말 안 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눈매, 입술선, 웃을 때 올라가는 왼쪽 볼의 보조개까지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간 이름 하나. 수진. 20살 시절 내가 짧게 만났던 여자. 기지촌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군 복무 후 복학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3달 남짓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서 어떤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의 신부가 수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밝혀지는 진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김수진, 1960년생, 사망, 2003년. 그 아래에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유족, 딸 김아은. 김아은. 나는 하객석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 준호가 결혼하려는 여자, 그녀는 내 딸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식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밝은 얼굴로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3일 후 나는 하은이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수진이었니? 그녀의 미소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시죠?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젊었을 때 너희 어머니를 만났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무책임하게 도망쳤어.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딸의 고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니, 아버지.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 이름도 얼굴도 기억한다고요.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복수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준호랑 결혼을?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몰랐어요. 그가 당신 아들이라는 건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나서도 왜?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에게 죄책감이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전 이제 제 삶을 살게요. 당신은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사세요. 죄의 대가. 그녀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했다는 현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순간 나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나를 저주하겠지요. 하지만 이건 내가 젊은 날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마지막 고해. 나는 단지 한 사람을 사랑했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앞에 며느리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막장이 아닙니다. 7일화입니다. 외면한 과거는 언젠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생명에는 더더욱.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지옥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기 전에 용기를 내어 다가가세요.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 후회는 인생을 되돌릴 수 없지만 용기는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진 삶. 이후 나는 모든 가족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 준호는 여전히 그녀와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녀가 모든 걸 이야기했겠지요. 아니면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 태도에서 눈치챘을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동자. 그 속에 내가 버린 과거가 비칩니다. 내가 외면한 사랑, 내가 회피한 책임, 내가 밀어낸 생명 모두가 나를 노려봅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수진이와 하은이, 그리고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꿈. 내가 그 곁에 서 있으려 하면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나는 손조차 뻗지 못한 채 홀로 깨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날은 수진의 무덤에 갑니다. 조용히 앉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바람만이 내 말을 대신 들어줍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라도 용서를 빕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의 삶에도 외면한 감정, 숨긴 책임이 있다면 부디 지금이라도 직면하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힐 테니까요. 사랑은 피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않으면 언젠가 그 무게가 당신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부디 저처럼 살지 마십시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 묻고 또 묻습니다. 내가 준호에게, 하은에게, 그리고 수진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살아갑니다. 세월은 흐르고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전혀 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죽는 날까지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절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의 외면이 내일의 파멸이 됩니다.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지금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랬듯 후회하며 늦은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신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반복 재생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불안한 시작. 그날 나는 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꽃장식은 화려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는 웅성거렸지만 옛 심장은 이상하리만큼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이 지금 당장 떠오를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올해 65. 서울에서 은퇴하고 조용히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 아들 준호의 결혼식 날이었고 나는 기쁨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부 얼굴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워낙 바쁜 탓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고 약혼식도 간소하게 치른다며 부모에게는 식장 예약을 마치고 나서야 알렸습니다. 아버지, 긴 말 안 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녀의 눈매, 입술선, 웃을 때 올라가는 왼쪽 볼의 보조개까지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간 이름 하나. 수진. 20살 시절 내가 짧게 만났던 여자. 기지촌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군 복무 후 복학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3달 남짓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서울로 돌아가면서 어떤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의 신부가 수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밝혀지는 진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김수진, 1960년생, 사망, 2003년. 그 아래에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유족, 딸 김아은. 김아은. 나는 하객석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 준호가 결혼하려는 여자, 그녀는 내 딸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나는 식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는 밝은 얼굴로 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저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3일 후, 나는 하은이를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수진이었니? 그녀의 미소가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시죠?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젊었을 때 너희 어머니를 만났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무책임하게 도망쳤어. 그녀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습니다. 하은아, 나는 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딸의 고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아니, 아버지.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 이름도 얼굴도 기억한다고요.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복수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준호랑 결혼을?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몰랐어요. 그가 당신 아들이라는 건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나서도 왜?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에게 죄책감이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렸어요. 전 이제 제 삶을 살게요. 당신은 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사세요. 죄의 대가. 그녀는 그렇게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했다는 현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 순간 나는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나를 저주하겠지요. 하지만 이건 내가 젊은 날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마지막 고해. 나는 단지 한 사람을 사랑했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의 앞에 며느리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막장이 아닙니다. 7일화입니다. 외면한 과거는 언젠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생명에는 더더욱.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지옥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외면한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지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기 전에 용기를 내어 다가가세요.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을 미루지 마세요. 후회는 인생을 되돌릴 수 없지만 용기는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진 삶. 이후 나는 모든 가족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 준호는 여전히 그녀와 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나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녀가 모든 걸 이야기했겠지요. 아니면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 태도에서 눈치챘을 겁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동자. 그 속에 내가 버린 과거가 비칩니다. 내가 외면한 사랑, 내가 회피한 책임, 내가 밀어낸 생명 모두가 나를 노려봅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수진이와 하은이, 그리고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꿈. 내가 그 곁에 서 있으려 하면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나는 손조차 뻗지 못한 채 홀로 깨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날은 수진의 무덤에 갑니다. 조용히 앉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바람만이 내 말을 대신 들어줍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렇게라도 용서를 빕니다.